자, 이제 어디 볼 거냐면 이제 각칙 들어가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교환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래서 기본서에서도 한두 페이지 정도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기초서에는, 그리고 기초서에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이 매매는 크게 보면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매매라고 적고 뭐라고 읽어요? 매매, 계약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죠? 교환이라고 적고 교환, 계약, 임대차라고 적고 임대차, 계약이라고 읽는데요. 매매는요. 자, 매매 계약인데 이것과 대비해서 애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은 강의 안 드리고요. 제가 기본서 강의 드릴 때 잠깐 언급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주잖아요. 이 계약금을 준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이제 매매가 대표로 말씀드린 거고 임대차 계약할 때도 계약금 주죠. 그죠? 그때도 똑같은 의미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라고 있어요. 저번 주에 이 단어 언급은 한번 해드렸어요. 이것도 오늘 이게 뭔지 설명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팔기는 팔았을 때 되사올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환매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파는 것도 모르는데 팔고 나서 되사온다 이런 개념 공부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 담보책 이거 말씀드릴 거고 교환 자체는 지금 여기서 빠져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가 있는데 임대차는 뭐하고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냐면 자, 임대차고 전세권하고 우리가 흔히 전세 산다 그런 용어 많이 쓰는데 제가 저번 주에 구분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전세권 어떨 때 전세권이고 어떨 때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이냐 이거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임대차라도요. 우리는 지금 민법에 나와 있는 임대차죠. 그죠? 민법상 임대차인데 그러지 않고 주택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걸 이제 줄여서 주임법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요. 임대차보호법. 특별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보호법.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 시험 문제는 민총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물권법에 15개,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10문제. 그러면 35개죠. 그죠? 총 40문제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민사특별법 있잖아요. 민사특별법이 5개 있어요. 5개. 우리 시험법인데, 한 문제씩 나와. 한 문제. 짜증나게. 그냥. 한 문제씩. 그렇게 해서 민사특별법에서 5개에서 한 40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주임법, 상임법은 사실은 제가 만약에 출조위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 내버려요. 왜 그래요? 공인중개사가 이거 중개해서 먹고 사는데, 그죠? 엄청 내버리고 세상 살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엄청 낼 건데, 이제 우리 출제는 법대 민법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많이는 안 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비교해서 오늘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매매에서 계약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계약금부터 들어가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계약금 보통 이제 매매 계약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드립니다만 매매 계약할 때 보통 계약금 주죠, 그죠? 주잖아요. 그런데 계약금 없는 계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일시불 계약. 일시불 계약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그랬는데 대부분 다 이제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 있는데 계약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맨 처음에 첫 술에 절대 배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 되면 그냥 넘어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1, 2월 달에 또 강의 듣고 3, 4월 달에 또 강의 듣고 5, 6월 달에 계속 강의 듣다 보면 나중에 이해 안 될 것들이 저절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절대 첫 술에 배부르게 이것으로 그냥 모든 걸 끝내버려야지. 절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 봐보세요. 자, 계약서 보면 매매 계약서 이렇게 적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매 계약서. 그 다음에
가장 계약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는 확정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부동산 표시하고 대금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돼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동산 중에 어느 하나를 시가보다 싸게 팔게 이런 건 청약도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확정돼 있어야 돼. 어떻게? 100번지 부동산 3억 원 이렇게. 근데 모든 계약 내용을 다 처음부터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변제 장소 있죠. 그죠? 그죠? 매매 대금을 지급할 장소 뭐 이런 것은 미리 안정해줘도 된다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대금 이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강남구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판다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 계약서를 그죠? 구두로는 1월 1일 날 청약과 승낙이 있었죠? 근데 계약서 작성은 며칠 날 했죠? 1월 2일 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월 1일 날 계약금 없이 일시불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일시불로 3억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매매 계약이 있는 거예요.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이 있는 거. 매매라고 적고 매매 계약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번 주 공부할 때, 자,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는 1월 1일 날 계약이 성립했지. 계약서 작성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불요식. 형식이 필요 없다. 불요식 그랬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계약 성립할 때 돈 한 푼 오고 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낭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냐면 요물이 아니라 낭만으로 낙성계약 이런 식으로 저번 주에 표현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한단 말이에요. 또 말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럼 또 말해요. 또 잊어버리고 또 말하고 또 잊어버리고 계속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지겨워서라도 그냥 저절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막 하루 뭐 연습장에다 100번씩 써보고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3월 1일 날 일시불을 안 줬어요. 일시불 3억 원 안 줬다고요. 그럼 뭐죠?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그럼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죠? 매도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해지하고 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거죠. 그죠? 채무 불이행이 있죠?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갔었죠. 그죠? 그랬죠? 그러면서 아까 이 해제권이죠. 이 해제권. 이 해제권은 약정해제라고 그랬어요? 법정해제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 이제 지웠지만 아직 엘리베이터 안 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기억해야 돼요. 무슨 해제? 법정해제. 법정해제 그랬잖아요. 그죠? 즉 계약서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안 적어도 당연히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한번 봐보는 거예요. 자, 계약서인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을 100번지 부동산 3억 원 특정이 돼 있어 확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는 며칠 날 있었다고요? 1월 1일. 근데 계약서 작성은 1월 2일 날 했죠. 그죠? 작성이라고 또 적어줘야지. 작성은 1월 2일 날 했죠. 그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보통 만나서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금 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계약금 날짜를 뒤로 미뤄서 3월 1일 날 계약금 주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렇게도. 그래서 3월 1일 날 계약금을 주기로 했다고요. 그죠? 얼마? 보통 한 10% 주죠. 5% 줘도 되고 15% 줘도 되는데 보통 10% 정도 주죠. 이렇게 주기로 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자, 계약금에서 잔금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이제 중도금 있는 케이스로 공부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1년 내내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대부분 3억 원이고요.
3월 1일 날 계약금, 4월 1일 날 중도, 5월 1일 날 잔금으로 걸 거예요. 1년 내내. 예. 이게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가끔 이제 뭐 다른 부분에서 5억으로 나오는 경우가 특별법에서 가끔 한 번 있지. 1년 내내 우리는 똑같아요. 1년 내내.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4월 1일 날 중도금. 강의에서 부동산 가격도 10년째 안 오르고 있어요. 10년째. 왜 그러냐면 작년 공부하시다가 제 강의를 올해 다시 듣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금액을 못 올리고 있어요. 10년째. 그래서 10년째 그냥 계속 사먹어지. 사먹어. 다만 제가 강의하러 간 지역이 바뀌니까 동네만 바뀔 뿐이에요. 동네만. 그렇게 가는데 아무튼 날짜도 똑같아요. 중도금. 자, 얼마 주기로 한 거 당사자끼리 정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얼마로 했어요? 1억 2천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5월 1일 날 이제 잔금 1억 5천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매매 계약 있잖아요. 그죠? 매매라고 적고 매매 계약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죠? 무슨 계약? 낙성 불효식 계약 그랬죠? 그래서 며칠 날 계약 성립했죠? 1월 1일 날 청약과 승낙이 있었을 때 이때 성립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매매 계약하고요. 이 계약서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계약금이 없죠. 여기는 계약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약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금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금 계약. 자, 여기는요, 매매 계약 하나만 있죠? 여기는 계약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매매 계약이 있고, 계약금 계약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 이제 계약금 계약이 이것을 주된 계약이고, 이걸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아무튼, 여기는, 여기에 없는 계약금 계약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죠? 그때 이제 천천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계약금을 준다는 의미,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해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중도금 줘버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도금 준다는 의미가 이 해제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중도금 주기 전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의미는 이 계약금을 준다는 의미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없어야? 없어도. 그죠? 중도금 주기 전까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 이렇게 표현해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자, 매수인은 어떻게 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죠? 매도인은요.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그 말이에요. 상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요? 이 해제가 법정 해제예요, 약정 해제예요? 약정 해제니까 이렇게 표현했었죠. 약정 해제라고 그랬죠. 즉 무슨 말이냐면 계약금 약정을 안 했죠, 그죠? 안 했으면 이런 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해제권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죠? 이 사례에서는 뭐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상환하고 미리 계약 해제한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고요. 왜? 계약금 약정을 안 했으니까. 이 해제권이 왜 나오는 거예요? 계약금 약정을 했기 때문에. 아셨죠? 계약금 약정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약정 해제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셨죠? 계약금 약정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 계약금 약정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이 해제권 있죠? 이 해제권은 그 내용은 이렇게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아셨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해제권이 있잖아요. 이 해제권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 해제권을 약정 해제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의 계약금 있잖아요. 이 계약금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해약금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쭉 풀었으면 어떻게 풀었어요? 계약금을 준다는 의미는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줄줄줄줄줄줄줄 쭉 늘려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가지고 한마디로 해버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이 있다. 딱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누구끼리? 법률가끼리는 법이나 법률가끼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이 있다. 끝. 그 말이 뭔 말이라고요? 계약금을 줬다는 의미는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이라고. 아셨죠? 이런 것을 이제 법률 용어 그렇게 표현했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계약서 쓴 것도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지만 계약금을 통장으로 딱 입금해줬다. 이것도 뭐겠어요? 판사가 볼 때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왜 3천만 원을 주겠어요? 그죠? 이건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해약금의 성격이죠. 아셨죠? 자, 그런데 봐보세요. 계약금 줬죠? 근데 이제 중도금 줘버렸어요. 중도금 줘버렸죠. 그죠? 그럼 중도금 줬으면 이행에 착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착수했죠. 그럼 이 해제권 이제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약정 해제권 행사 못 한다고. 그런데 잔금 안 줘버렸어요. 중도금 줬는데 잔금 안 줬다고요. 또 매수인이. 그럼 또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 다시 또 뭐가 있었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었잖아요. 그죠? 채무 불이행이 있었죠. 그죠?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똑같이 해드려야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죠. 그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이 해제권은 약정 해제, 법정 해제. 법정 해제. 그러죠. 이건 법정 해제잖아요. 그죠? 법정 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하나의 계약에서 약정 해제권도 법정 해제권도 둘 다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것 들어갑니다. 자, 봐보세요. 매수인이 계약금 줬죠. 그죠? 그리고 중도금 줘버렸죠. 중도금 줘버렸죠. 근데 잔금을 안 줘버렸어요. 잔금 안 줘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이건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일이 간 거죠. 그죠? 일이 간 거죠. 그렇게 해서 매도인이 어떻게 했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해버렸죠? 해제해버렸는데 매도인 지금 받은 게 얼마 받았죠? 지금? 1억 5천. 계약금 3천만 원하고 중도금 1억 5천, 1억 2천 받았잖아요. 그래서 총 1억 5천 받은 거 있죠? 그거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나요?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나요? 뭐 계약금은 안 돌려주고 중도금 돌려주나요? 아니면 둘 다 안 돌려주나요? 아니면 둘 다 돌려주나요? 네?
이제 그 문제라고, 그 문제. 그냥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법 몰라도 이렇게 계약서를 많이 쓰면서, 그죠? 채무불이행 때 계약 해지했잖아요. 그 돈을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 그것을 모르고 막 도장 찍고 있다고요. 그죠? 시장 가서 콩나물값은 깎는데 뭐 몇 천만 원, 몇억 원 정도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약서를 쓰더라. 그 말이죠. 자,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그랬더니 다 돌려주는 거예요. 계약금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무효취소 해제되면 줬던 거 다 돌려준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만 반환 범위가 다른데 무효취소는 부당이득. 해제는 무슨 용어 썼냐면 원상회복 그랬잖아요. 원상회복 그랬죠? 그래서 계약 해지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원상회복 해야죠. 그죠? 원상회복에 따라서 어때요? 계약금도 다 반환한다, 안 한다? 다 반환하는 거예요. 계약금 중도금 다 반환하는 거예요. 계약금마에 다 반환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 서로 간에 아무런 뭐 주고받는 게 없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도인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자,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물적 손해, 정신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청구 그랬잖아요. 물적 손해는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죠? 입증,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죠? 입증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매매 계약 3억 원 했는데 현재 4억으로 올라서 시세가 4억이라는 거, 이 집 시세가 4억이라는 것을 내가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그 차익을. 플러스 정신적 손해는 입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 그냥 청구하는 거예요. 나 정신적 손해가 크다. 이러면 판사가 알아서 정해주는 거예요. 저 맞아.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모든 손해배상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입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죠? 그러겠죠? 또 이때 소송으로 가기 전에 매도인이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면서 그 다음에 야, 그런데 너가 채무 불이행이니까 손해배상 1억 원 줘. 그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럼 내가 또 소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송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변호사 찾아가야 되고, 그죠? 상담해야 되고, 뭐 어쩌니 증거자료 다 제출해야 되고,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면 골치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예. 아니, 타협을 하면 좋은데, 이 사람 타협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미리 계약할 때부터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따로 입증해서 청구하지 말고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버리자. 얼마로? 그냥 손해가 실제로 더 많건 적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얼마로 정해버리자. 이러면 훨씬 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아, 있으니까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보려고 한다. 근데 보통 실제 사례에서 그러면 이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정할까요? 그 말이죠. 그죠? 얼마로 정하죠?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계약서 보면 다 정해져 있을 건데, 네, 계약금만큼 보통 정하죠. 그죠? 왜냐하면 규모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죠? 계약금만큼을 그냥 손해배상으로 정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많이 계약을 하죠. 그 계약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약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매매계약서. 똑같아요. 부동산 3억억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계약서 작성은 1월 2일 날 했다고 그랬죠? 그죠? 계약은 1월 1일 날 했는데 계약서 작성 1월 2일 날 똑같죠? 3월 1일 날 계약금 3천, 4월 1일 날 중도금 1억 2천, 5월 1일 날 잔금 1억 5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계약서 보면 특약사항이 있죠. 특약사항.
특약사항으로 들어가건 본계약 내용 1조, 2조, 3조에 들어가건 계약 내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둘이 뭐 구분할 차이가 전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보통 부동산 사무실에서 기존에 이제 전형적인 내용은 그냥 쭉 1조, 2조, 3조, 4조 해가지고 딱 적고 나서 특별한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 따로 특약 해가지고 이제 아래다 적죠. 그런데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계약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다 이제 어떻게 적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시 이렇게 적는다고요. 채무 불이행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배상하고 매수인의 계약금은 몰수한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계약금만큼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그 말이 되겠죠. 그죠? 혹은 요즘은 어떻게 많이 적냐면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 정한다. 이런 식으로도 되게 많이 적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채무 불이행 시예요. 채무 불이행 시.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있냐 없냐 차이라고요.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하겠다.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아셨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위약금 약정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여기는 위약금 약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는 위약금 약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약서가 이거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봐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가 있어요? 매매 계약이 있는 거죠. 매매 계약은 뭐예요? 낙성 불효식 계약이죠. 그죠? 불효식 계약 그러죠. 그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어요? 여기는 계약금 계약이 있는 거죠. 그죠? 계약금 계약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계약금 계약이 있잖아요. 이 계약금 계약도 마찬가지죠. 그죠? 계약금 계약이 자, 첫 번째 뭐 있어요? 증약금으로서의 성격이 있죠. 그죠? 증약금으로 성격이 있죠. 그죠? 두 번째 뭐예요?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이 있어서 해약금으로 성격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채무 불이행이 있어도 없어도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 그죠? 언제 전까지? 이행의 착수 전 그죠? 이행의 착수 전까지 그랬죠. 그죠? 전까지 자 매수인은 어떻게 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어떻게 하고? 배액을 상환하고 그죠? 상환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약정해제라고 그랬죠? 약정해제고 또 가끔 이 질문 하세요. 왜 매수인은 3천만 원만 포기하는데 매도인은 6천만 원 줘야 됩니까? 이거 좀 필이 안 맞잖아요? 너무 매도인이 억울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그래요? 매도인도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3천만 원 뿐이에요. 나머지 3천만 원 매수인 돈이냐 매수인도. 매수인 받은 돈에다가 자기 돈 3천만 원만 더해서 주는 것이니까 여기 매수인도 3천만 원 손해보는 거고 여기 매도인도 배액상환하지만 3천만 원만 손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아셨죠? 전화 통화 하는데 제가 건설회사 부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30분 걸렸어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그 매수인 쪽이고 그쪽이 매도인 쪽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매수인 쪽에서는 3천만 원만 손해보는데 자기 회사는 6천만 원을 손해봐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아니, 그 3천만 원 내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얼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한참 걸렸어요. 그러더니,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똑같이 3천만 원씩
저기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쪽으로.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자, 그런데 또 어때요? 중도금 줬죠? 중도금 줬으면 이제 이거 행사 못 할 거 아니에요. 착수해버렸으니까. 해지 못해요. 그런데 잔금 안 줘버렸단 말이에요. 잔금 안 줘버렸다?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채무불이행. 물론 우리는 사례에서 중도금 줬는데 잔금 안 줬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지만 중도금 자체를 안 준 것도 채무불이행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도금 줬는데 잔금 안 준 것도 채무불이행이고 우리는 그냥 중도금 줬는데 잔금 안 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것뿐이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채무불이행이 있잖아요. 채무불이행이 있죠? 채무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뭐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죠. 그죠? 자, 이제 뭐가 다른지 봐보죠. 그죠? 여기 계약 해제 있잖아요. 계약 해제 있죠. 그죠? 계약 해제 있죠. 그죠? 계약금 반환할까요? 계약금 반환하냐고. 여기는 어땠어요? 해지하고 나면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반환 다 했잖아요. 여기 계약금 반환하냐고. 네? 안 해요. 여기는. 왜요? 여기다 정했잖아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손해배상액은 뭐가 되죠? 계약금만큼이 손해배상액이 돼버린다니까요. 손해배상액. 그죠? 손해배상이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매도인이라고요. 그죠? 내가 계약금 줬죠. 그 다음에 중도금 줬잖아요. 근데 잔금 안 줬죠. 그럼 여러분 매도인이에요? 여러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했잖아요. 그러면 중도금 반환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원상회복이니까. 계약금 반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그게 손해배상이라니까. 그게 손해배상? 왜 그게 손해배상이에요? 그렇게 정했잖아요. 당사 특약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뭘로 가면 돼요? 특약대로 가면 돼요. 특약대로. 만약에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까지 손해배상액이다 이래버리면 중도금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당사자께 뭘 계약금만큼만 3천만 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금은 중도금 반환하지만 계약금 반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죠? 왜요? 이 계약금이 뭐가 되니까? 손해배상액이 되니까. 따라서 손해배상액 입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이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계약금이 뭐가 돼요? 손해배상액이 돼버린다. 아셨죠? 이게 손해배상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 계약금 있잖아요. 이 계약금 있잖아요. 이 계약금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위약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액 예정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셨죠? 자, 뭐가 다른지 봐보죠. 여기는 어땠어요? 위약금 약정이 없잖아요. 위약금 약정이 없으니까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의 성격만 있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원상회복 다 계약금까지 다 반환하고 실제 손해액은 입증해서 청구해야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귀찮다. 그러면 계약서 보면 본계약 내용으로 들어가든 특약상으로 들어가든 이런 말이 들어간다고. 그죠? 어떻게?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요즘 이렇게 많이 적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더 적는다고요? 채무 불이행 시 매수인의 계약금은 몰수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인은 계약금 100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똑같은 말이라고 결국은 계약금만큼이 손해배상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증약금, 해약금의 성격이 있죠. 그죠? 있죠? 근데 이제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약금은 이대로 하면 돼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은요.
파악할 필요가 없더라고. 왜요? 계약금이 뭐가 되니까? 손해배상액이 되니까. 손해배상액이 되니까. 이때 계약금을 뭐라고 이름 붙였다?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 자, 이것을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위약금 약정이 없는 계약은 해약금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약은 해약금뿐만 아니라 즉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은 이 용어를 여러분이 보기 전에 그죠? 집에 있는 계약서를 한번 오늘 집에 가면 찾아보세요. 집에 있는 뭐 매매 계약서든 임대차 계약서든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자 보통 계약금 줬어요, 안 줬어요? 줬겠죠. 그건 기억하시죠? 중도금 줬나요? 뭐 중도금도 있고 안 중도금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시라고요. 여러분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죠. 그거 찾아보시라고. 있는지 없는지. 위약금 약정은 어떤 형태로 적어든지 간에 그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셨죠? 만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위약금 약정이 없다고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해요? 다 원상회복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손해액은 입증해서 청구해야 되고 머리 아프구나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게 머리 아플까 봐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집어넣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 이 계약서가 더 많을 거예요. 이 계약서가 이때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이 얼만큼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액이 더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당사자 약정대로 정했잖아요. 어떻게? 계약금만큼이 손해배상이라고. 그러니까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도금 반환해줘도. 아셨죠? 만약에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도 손해배상액 얼마 주는 거예요? 계약금만큼 3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도 손해배상액은 3천만 원 줘야 되는 거고. 이 말이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계약금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다 그랬죠.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액 예정액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 위약벌이라고도 있는데 이런 건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은 볼 필요 없고 위약벌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볼 필요 없고 지금 위약금 아셨죠?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 내용이라고요. 아셨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꼭 시험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계약서 얼마나 많이 작성해요. 근데 여러분이 계약서 내용을 모르고 계약서를 도장 찍었다. 이제까지는 그래 왔잖아요. 그래 왔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그 강의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조차도 맨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저기 계약을 깼으면 계약을 해지했으면 계약금은 안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셨는데 요즘 그 질문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강의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의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그랬거든요. 위약금 약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이신데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알아들으신 분들이 있고 그것도 무슨 말이신데요? 그러면 계약서 앞뒤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었던 내용이죠. 아셨죠? 공인중개사 분이 중개하면서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어요? 자기가 작성해가지고 설명하고 도장 찍었는데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갔던 그것이 불과 10년 전이었다고요. 10년 전. 왜 그랬겠어요? 그냥 있는 기존의 계약서 있죠. 그 폼 그대로 가져다가 사람 바꾸고 금액 바꾸고 날짜 바꾸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도장 찍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때 계약금을 준다는 의미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100% 이해 못해도 좋아요. 이해한 만큼만 이해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면 넘어간다. 절대 파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또 들으면 되는 거예요. 또 들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요. 계약금을 3월 1일 날 주기로 했잖아요. 3천만 원. 주기로 했죠. 그죠? 그런데 계약금 입금을 안 했어요. 계약금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전화했더니 왜 계약금을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뭐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또 3월 2일 날 있잖아요. 3월 2일 날 또 1,000만 원만 입금한 거예요. 1,000만 원만 입금한 거예요. 진짜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또 전화했죠. 그죠? 그랬더니 돈이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내일 보낼게요.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3월 2일, 3월 3일이 됐죠? 안 보내버린 거예요. 안 보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 그냥 1,000만 원 포기하고 그냥 이거 계약 해지하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말이죠. 실제 사례에서 이런 경우 많아요. 꽤 있잖아요. 그죠? 계약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만 준 상태에서 나 이거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이거죠. 그죠?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라고 그랬죠. 말로만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요.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 낙선 계약 반대말이 뭔 말이에요? 요물 그랬죠. 그죠?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그것도 전액이 입금이 돼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형식은 필요 없어요. 불효식 계약인 것도 똑같아요. 불효식 계약인 것도 똑같아요. 근데 불효식 계약인 것도 똑같은데 무슨 계약이라고요? 요물 계약이라 그 말이에요. 요물 계약. 그러니까 만약에 이날 3월 2일 날 1,000만 원만 입금하고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하겠다 그러잖아요. 실제 사례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안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안 되고 왜 그래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1,000만 원만 입금한 상태에서는 전액이 입금이 돼야 된다니까요. 전액이 입금이 돼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지금 1,000만 원만 입금했으면 계약금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계약금 계약이 없는 거라고요. 지금.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한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고 싶으면 1,000만 원 포기 안 됩니다. 2천만 원 더 입금하세요. 그래야 돼요. 2천만 원 더 입금하셔서 3천만 원 입금해야 이제 뭐가 되었어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성립한 거예요. 아셨죠? 몇 월 며칠 날 성립했어요. 그러면 약정은 3월 1일 날 3천만 원 입금하기로 약정했는데 실제 3천만 원을 언제 입금했어요? 3월 3일 날 입금했잖아요. 3월 3일 날 입금했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했다고요? 3월 1일이에요? 3월 3일이에요? 3월 3일 날 성립했다고요. 아셨죠? 이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요물. 물건을 요한다. 돈을 필요로 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3월 3일 날 성립했어요. 이제 다 입금했으니까.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증약금, 해약금의 성격이 나와서 계약금 3천만 원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것은 또 많이 안 고쳐졌어요. 어때요? 1,000만 원만 입금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나는 1,000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건데 그러면 2천만 원 나머지 입금하고 해지해야 돼요.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너 뭐 하든지 말든지 막 하고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소송하면 돼요. 소송. 남은 2천만 원 달라고 소송하면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요물계약이라는 의미가
그 뜻이에요. 전액이 제가 이해하기 쉽게 통장에 꽂혀야 계약금 계약이 뭐 한다고요? 성립하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해약금의 성격이 있어서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지. 1,000만 원만 입금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 아셨죠? 네, 그렇게 알아두십니다. 이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런다? 요물계약 그렇습니다. 아셨어요? 네. 질문은 쉬는 시간에 일단 물어볼게요. 네, 시간 드릴게.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래요. 그럼 교재 한번 봐보세요. 교재 한번 봐보시면 230페이지요. 230페이지 보면 박스 1번 매매 성질 그래서 563조죠. 그죠? 매매 나오죠. 그죠?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부동산하고 돈 안 얻고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뭐예요? 약정함으로써. 그죠?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낙성 계약이죠. 그래서 2번 형식 보면 낙성, 쌍무유상, 불효식 계약이다. 그랬죠? 매매 반대급부 금전이죠. 그죠? 왜? 물건과 물건이면 교환이 되니까 매매 객체는 재산권, 부동산이란 물건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우리 매매해요 안 해요? 해왔잖아요. 분양권, 권리도 가능하다 그랬고 그 다음 줄 저번 주에 배웠죠?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 유효 무효? 유효 그랬잖아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다. 저번 주에 공부했었죠. 그죠? 231조 보세요. 자, 박스 2번 계약금 해제 나오죠. 그죠? 565조 제목이 뭐죠? 해약금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 방금 공부했듯이 법률가끼리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의 성격이 있어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쭉 이 말이라고 그랬죠. 쭉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1항에 565조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말 나오죠. 그죠? 교부자는요. 매수인이 계약금 교부자죠.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매도인이 이를 수령자죠.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551조 이게 손해배상 규정이거든요. 손해배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넘겨보세요. 232페이지 1번 계약금 계약의 성질 나오죠? 성질. 종된 계약,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그렇게 나오고 이번에 무슨 말이 나오죠? 요물 계약이다. 그 말 나오잖아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일부 지급으로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금 전액을 교부해야 성립한다. 그 말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언제 해지할 수 있느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주로 중도금 주기 전이죠. 그죠? 그랬죠? 따라서 양가를 1번 보면 매수인이 있죠. 매수인이 자기가 중도금을 지급해버렸대요. 그러면 이행에 착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매수인도 어때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죠. 그죠? 자, 양가로 이번에 이행에 착수란 채무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말을 하는 건데 3번 중도금 지급한 거 있잖아요. 이게 주로 이행에 착수예요. 이행에 착수를 말을 하고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갔다 그러면 잔금 준 게 뭐예요? 이행에 착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가는 건데요. 2번에 보면 단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놨다. 이걸 준비행위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아직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배액상환하고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융자 신청한 경우 이는 이행 착수가 아니므로 매도인은 배액 제공하고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3번에 계약 해제 방법 나오죠. 그죠? 매수인은 이미 계약금을 줬으니까 해지하겠다 의사표시만 있으면 가능한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약금 3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배액 상환 이행 제공해줘야 돼요. 그러고 해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1번 교부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해제 의사표시와 배액 제공이 필요하다.
2번 계약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세요.